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0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김윤덕이 만난 사람, 이인규 전 중수부장, 김윤덕 선임 기자의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A30면에 실렸는데 광고 없이 전체 지면을 차지하는 아주 파격적인 심층 인터뷰입니다. 제목이 노무현 노자입니다. 노 돕지 않던 문재인, 좌파 언론, 서거 후 상주 코스프레로 되어 있습니다. 노 수사 내용 담은 회고록 출간, 검찰 검자, 악마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유족 위해 공소시효 후 책 내, 문재인입니다. 문 말 바꾸기에 집필 결심, 권 여사 소환 등 현안에도 7일간 봉화마을 찾지 않아, 자서전서는 정치적 타살 주장, 노무현의 저주 퍼붓던 좌파, 검찰의 비난의 화살, 2009년 1월로 돌아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 이게 뽑은 말입니다. 이 인터뷰는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잘한 아주 정석 플레이입니다. 좋은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이 마치 진검승부하듯이 오고 가는 그런 인터뷰가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아주 그런 전형적인 좋은 인터뷰에 속하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 책의 저자입니다.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었어도 책을 출간했겠느냐고 김윤덕 기자가 물으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미간이 살짝 패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팩트잖아요. 이걸로 제가 시달릴 수는 있어도 저를 십자가에 매달 수는 없습니다. 출간하지 않을 거면 제가 왜 5년 동안 이 책을 썼겠습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지금 65세입니다.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윤덕 기자는 지난 5일 만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서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좌파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도 논두렁식의 망신주기란 말로 검찰이 모욕을 주어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선동한다.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떠돈다.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가족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모르게 박영차 회장에게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권양숙 여사가 상당히 그동안 억울하게 생각했던 점을 풀어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윤덕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가 사실상의 제목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규 변호사는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저와 검찰을 향해 조작수사, 망신주기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공격하며 자신들 정치에 이용해 온 세력에 대한 반박 질문이다. 진짜 누가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따져보자는 심정으로 그런 제목을 붙였다.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라는 책 제목이 이 저자의 진검승부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필을 결심한 건 언제인가? 라고 물었더니 대선을 앞둔 문재인 후보가
자서전 운명을 출간한 2011년이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직후인 2009년 6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는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가 2년 뒤 자신의 책 운명에서는 검찰엔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때 바로 반박할까 생각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그만뒀다. 다만 그날 기사를 오래 두었다가 운명과 함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번 책에 인용했다. 수사 개요를 부록으로 붙인 건 이걸로 그간의 논쟁을 끝내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윤덕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 시점에 책에 나와 말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책 말미에 노 대통령 수사 개요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이것이 공개됐을 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우파 진영에서 유족을 기소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왔을 것이다. 이 경우 유족은 물론 검찰도 입장이 남처해질 거라 판단했다. 유족을 사법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공소시효가 끝난 뒤 책을 냈다. 윤석열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난 2월 21일 끝났습니다. 김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정치검사가 검찰 정권에 바친 글이라고 했다고 들이대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책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가감없이 적었다. 내가 정치 검사였다면 정치적 이해 덕실을 따져가며 유리한 내용만 썼을 것이다. 검찰 정권, 검찰공화국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청산을 한다고 임기 내내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나. 그때 수사는 로맨스이고 지금 하는 수사는 불륜인가.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인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라고 김윤덕 기자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 변호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여야 하는데 내 책에 허위 사실은 들어있지 않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기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권 없음 처리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국가가 비밀로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는 없다. 이게 상당히 물에 들어옵니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는 없다. 김윤덕 씨가 이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사건을 줘야 하므로 고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 공수처도 있다.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책 내용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고소를 할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 기록 공개가 불가피해지니 고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 기자가 법 쪽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지휘자가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출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비판을 수용한다. 그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권양숙 여사, 형 노건평 씨, 아들 노건호 씨, 딸 노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그리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유족 측에서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론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김윤덕 기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어서
질문을 하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박영차의 진술을 배제하고 사건을 설명해 보겠다. 명품 시계 수수에 관해 형 노건평 씨는 2006년 9월 27일 박 회장으로부터 노 대통령 회갑 선물로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 명품 시계 한 세트를 받아 청와대 관저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노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했으며 박영차 회장에게 노 대통령 내외의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진술과 다른 동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해 듣고도 기존 진술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갑일 청와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노건평 씨의 처가 1년 5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퇴임 후 봉화마을 사저에서 전달했으며 권 여사는 이러한 사실을 1년 이상 숨겼다가 KBS 보도 후 권 여사가 밖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다. 시계 수수 후에도 봉화마을 사저 부지 매매, 미국 주택 구입 자금 140만 달러 수수, 아들 사업 자금 500만 달러 수수는 물론 퇴임 후에도 노 대통령이 직접 15억 원을 빌리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권양숙 여사가 그런 박영차 회장의 선물을 대통령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이어서 김윤득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권 여사가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받아 미국 뉴저지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모를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니까 이인규 전 대검수사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내, 딸, 아들, 친구, 정상문 비서관, 김만복 국정원장, 박영차 회장 등 주위 사람들은 미국 주택 구입을 알거나 인식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100만 달러는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빌린 것이며 미국에 집을 사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박영차 회장 최측근인 모 사장은 노 대통령이 IOC 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3, 4일 전인 2007년 6월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는 정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직원 130여 명을 급히 동원해 100만 달러를 환전한 뒤 출국 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는 정상문도 검찰에서 진술한 바다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충 이 인터뷰가 기니까 여기에서 제 1부를 끝내고 후속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